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카네이션 향기가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한 할머니는 내용 증명 한 장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평생 아들처럼 키운 의붓아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쪽 끝자락 낡은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79살 김순자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곳입니다. 철제 대문은 삐걱거리고 벽지는 오래되어 바래졌지만 할머니에게는 애틋한 추억이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길 건너 카페에서 풍겨오는 원두향, 봄이면 화단에서 피어나는 꽃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복받은 사람이겠지요. 건물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좌엔 돈이 있어도 마음 계좌는 텅 비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남편과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된 할머니는 일에 매달렸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10살 연상이었던 그분도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편의 전처 소생 아들, 지금은 45이 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피는 달라도 한평생 가족으로 살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아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 마련을 도와주었고 손자가 태어나자 기쁜 마음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건물 수익도 나눠주고 관리비며 학원비며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애 학원비가 꽤 드네요. 투자할 곳이 있는데 급히 돈이 좀 필요합니다. 대화는 언제나 돈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오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너 그 집안에 너무 매달리지 마. 자기 인생 귀한 줄 아는 인간들이 내 인생도 귀한 줄 알겠어? 그 말이 너무 독하게 들려 할머니는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사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과일 바구니와 현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손자에게 줄 운동화도 함께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새집.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 방은 서재로 쓸 예정이에요. 요즘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잖아요. 방이 여러 개인데 할머니가 묵을 방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차 한 잔, 과일 하나 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금 봉투도 꺼내지 못한 채 과일만 놓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공허한 인사만 남긴 채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저 집에 불청객이 됐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겠어. 다음 날 할머니는 2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가, 나야.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었어?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만 좀 해. 걔네한테 무슨 미련이 남았어?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 친구의 직설적인 말이 이번에는 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를 전문 업체에 맡기고 노인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여행 동호회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이번 달은 나도 빠듯해. 내 생활비 챙기느라 여유가 없네. 할머니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며칠 뒤 손자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선물과 용돈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렴. 답장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리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건물 관리를 제가 맡으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전문업체에 맡겼어. 그쪽이 더 낫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한테 맡기면 서로 좋잖아요. 가족이라고 더 불편할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이미 결정했어. 전화 너머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는 건물도 있으시니까. 할머니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더는 안 돼. 이게 내 마지막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유산 정리할 때는 저한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 난 아직 살아있어. 내 재산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아들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 특기생 준비 비용을 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나도 이젠 내 생활 유지하기도 벅차. 며느리는 기분이 상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건물 관리업체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언제까지 나를 빨아먹을 생각이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편함에 서류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 아들 내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과거 지원받은 재산에 대한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며 유산 분배 시 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그저 가족을 믿고 사랑해줬을 뿐인데.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더라도 내 삶을 지켜야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입양한 관계도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소송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명절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면 어쩔 수 없지.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노인문화센터에서는 부반장으로 선출되었고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홍대의 작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 미숙이와는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전국 일주할까? 야, 우리 몸이 먼저 고장난다. 그렇게 깔깔 웃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예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늦었다. 그 문구를 힘있게 써내려간 작품이었습니다. 전시회장에 미숙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찾는다고. 좋네. 드디어 정신 차렸구먼.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이야. 내가 잔소리 해줘서 마음 잡았어. 아들과는 그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너희 마음 편한 대로 살아라. 나도 이제 내 마음 챙길게. 봄이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건물 옥상에서 화분의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맞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홍대 북카페 창가에 앉아 아이스 라떼를 마시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은 미숙이랑 서점에 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할머니 스스로 정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누가 내 방 내놓으라고 안 해.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내 자리는 내가 챙긴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늦었지만 전혀 안 늦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도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 있고 가족과 영영 연락이 끊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피가 다가 아니고 정이 전부가 아니며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할머니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누구나 늦었더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진정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